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드르크맨의 경영TV의 이동락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지식의 습득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에 대해서 좀 한번 대화를 나눠볼까 합니다. 사실 요즘 엄청나게 쏟아지는 신기술, 정보들, 지식 때문에 많은 분들이, 특히 지식 노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 자신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고요. 하지만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것이라면, 어차피 해야 되는 공부라면 이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더 명확히 이해함으로써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준비했고요. 이 영상은 파워포인트로 좀 작업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작업했습니다. 함께 좀 경청해 주시고 또 궁금한 게 있으시면 댓글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지식사회, 조직사회, 4차 산업사회의 경영자 전문가 여러분들이 새로운 지식을 습득해야 되는 3가지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이런 질문을 먼저 좀 던져볼게요. 왜 우리는 공부해야 됩니까? 왜 우리는 새로운 지식을 습득해야 됩니까? 저는 방금 공부하는 것하고 새로운 지식을 습득해야 되는 것 2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좀 다른가요? 공부한다는 것이 진짜 모르는 것이 있고, 그 모르는 것을 알기 위해서 새로운 뭔가를 지식을 습득하는 거라면 결국 같은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공부라고 하면 떠오르는 것이 주로 아이들 생각이 납니다. 학교에서 공부한 학생들 생각이 나죠. 그리고 새로운 지식을 습득한다 그러면 어른들, 성인들, 특별히 학자들이라든가, 안 그러면 기업이나 조직에서 어떤 특별히 과업을 해하고 있는 전문가들이 연상됩니다. 어찌됐든 좋습니다. 무엇이든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새로운 지식을 습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학생들의 공부가 아닙니다. 성인과 전문가들의 지식 습득입니다. 학생들의 공부, 모르는 것을 배우고 성적을 올리고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좋은 직장에 취업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학생들의 공부 중요하지만 오늘 주제 아닙니다. 오늘은 전문가들의 지식 습득입니다. 어떻게 자신의 과업을 달성하기 위해서, 조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 자신과 조직의 생존을 위해서 전문가들이 지식을 습득해야 하는 것. 그렇다면 왜 우리는 새로운 지식을 습득해야 할까요? 자, 그 이전에 이런 질문을 먼저 한번 좀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은 지식을 습득하고 있습니까? 하고 계시겠죠, 물론. 여러분들은 현재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고 계신 거 맞죠? 자, 그걸 확인하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현재 책을 읽고 있다면, 오늘 읽으면 더 좋고, 어제, 그제, 한 2, 3일 내에, 며칠 내에 책을 읽고 있고 계속 읽고 있다면, 그건 공부하고 있는 거겠죠. 또 여러분이 요즘 유튜브를 보지 않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전 국민의 50% 이상이 벌써 넘은 지 오래됐습니다. 유튜브를 보는 건 좋은데, 그 보고 있는 채널의 성격이 뭐냐는 겁니다. 코미디 웃고 즐기고 오락 같은 거 물론 볼 수 있죠. 스트레스 풀어야 되니까. 하지만 그런 것을 보고 있다면 그 채널의 성격상 그것은 공부하고 지식을 습득하는 한다기보다는 즐기는 그런 채널이 되겠죠. 만약 여러분들이 독서 모임이라든가 스터디 모임 등에 매주 매달 참석하고 있다면 나름 공부하고 있다고 판단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에 만약 참여하고 있다면 여러분 또 공부하고 있다, 지식을 습득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현대 경영학의 아버지 피터 드러커는 가장 강력한, 가장 효과적인 자기 개발 방법을 한 가지 제시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하고 있으면 공부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자신이 공부하고 있다는 것과 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뭔가를 배운다는 생각을 가지고 직무를 수행하는 겁니다. 동료들과 만나고 부하 직원 상사와 만나고 고객과 만날 때
이게 무슨 뜻이지? 이 말을 왜 하는 거지? 어떻게 하는 거지? 하는 의식을 가지고 끊임없이 배운다는 생각과 자세를 가지고 직무를 수행하는 것, 이것이 가장 최고의 자기 개발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이 주제는 따로 좀 다뤄볼게요. 중요하니까. 어찌됐든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뭐 나름의 지식 습득을 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런데 만일 여러분들이 이걸 하고 있지 않다면 이건 심각합니다. 4차 산업사회, 지식사회, 조직사회를 살아가면서 심각한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이따 그 이유를 여러분이 판단하셔야 됩니다. 자, 만일 여러분이 현재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고 있다면, 그런 걸 하고 있다면 묻습니다. 왜 합니까? 성진을 위해서? 중요하죠. 업무 성과를 위해서? 중요합니다. 어떤 분은 내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공부할 겁니다. 어떤 분은 내 강점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공부하기도 할 겁니다. 어떤 분들은 부하나 동료 직원들, 안 그러면 고객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가르치기 위해 공부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지식을 습득할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아까 말했던 포괄적인 자기 개발을 위해서 지식을 습득하는 것, 그런 경우 있을 겁니다. 좋습니다. 뭐든 좋습니다. 베리굿입니다. 아주 좋습니다. 자, 오늘 저는 그런 이유 말고, 그런 개인적인 이유 말고 새로운 지식을 습득해야 하는 또 다른 더 중요한 이유 3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지식의 본질이 매우 빠르게 변화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하나씩 또 살펴볼 겁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이 속한 조직의 운명이 지식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기 때문입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조직의 성공과 실패가 지식이 결정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한 분야의 지식 체계가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다른 분야의 지식 체계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한 분야의 지식 체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그 분야의 기술이 아니고 다른 분야의 지식 체계 때문이다. 이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또 다른 더 중요한 첫 번째 이유, 그것은 지식의 본질이 매우 빠르게 변하기 때문이다. 이건 여러분 대부분 인지하고 계신 거죠. 지식이란 원래부터 본질적으로 매우 빠르게 변한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태생적으로, 생내적으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확실했던 지식이 내일이면 어리석은 것이 되고 달라지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것입니다. 지식의 심각한 문제는 방금 말한 것처럼 그 수명이 매우 짧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오래전에 고대에는 지식의 수명이 좀 길었습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로 접어들면서 4차 산업, 지식사회, 조직사회 등으로 불리면서, 정보사회로 불리면서 그 수명이 엄청 짧아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이 대학에서 배운 그 지식의 유효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과거에는요, 평생 써먹었어요. 하지만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몇 년 못 써먹습니다. 몇 년 못 써먹습니다. 더 심각한 건 이런 겁니다. 기업에서 사용하는 신기술의 유효기간입니다. 어떤 경우는 몇 년 가기도 하죠. 하지만 대부분 신기술은 몇 달 안에, 심지어는 며칠 안에 다른 기술의 등장으로 그 기술이 도태하고 만다. 지식의 본질이 매우 빠르게 변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은 여러분에 속한 조직의 운명이 지식에 의해 좌지우지되기 때문이다. 여러분의 조직이 성공하고 실패하는 것이 지식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자, 이 말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경영은 지식을 적용하는 것이다 하는 말의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경영이 뭐냐면요, 여러 가지로 경영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주제를 따로 다른 영상에 다루고 있는데 꼭 보시기 바랍니다. 경영이라는 것은 지식을 적용하는 겁니다. 좀 설명을 드리면, 경영은 조직이 보유한 모든 차원에, 조직이 하는 모든 활동에, 조직의 또 다른 많은 것에 지식을 적용함으로써 더 높은 성과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조직의
목적, 목표, 사명을 달성하는 것. 그게 바로 경영이란 말입니다.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경영자입니다. 자, 경영은 지식의 적이란 말의 의미.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조직은 어떤 조직이든 자원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직은 많은 경영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자, 조직의 자원들이 무엇입니까? 전통적으로 우리가 인적 자원, 물적 자원, 금전적 자원을 이야기해 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 지식 사회로 전환되면서 지식 자원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보, 노하우, 특허, 경험, 경륜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 이따 따로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또 조직은 수많은 활동을 합니다. 작업들이 있죠. 연구활동, R&D 활동이죠. 기획활동, 생산활동, 마케팅, 판매활동, 고객 서비스 활동, 이외에도 내부적으로 인사관리활동, 재무회계활동, 정보 수집활동, 정보 활용활동 등등 수많은 활동을 하는 것이 바로 조직입니다. 기업입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많은 것들이 있죠. 기업에는 제품이 있습니다. 서비스가 있습니다. 많은 작업들이 있습니다. 생산 공정도 있습니다. 모든 그것에 요구된 도구들도 있단 말이죠. 그리고 디자인도 있습니다. 또 다른 많은 것들이 있겠죠. 이 모든 지식이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조직이 보유한 모든 지식을 적용하는 겁니다. 자, 조직이 보유한 모든 지식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지식 그야말로 노하우, 특허권, 경험, 경륜, 기술과 기능, 분석력, 지혜, 통찰력, 안목 등등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지만 뭔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들, 이것이 지식이 보유한 지식 자원입니다. 이런 것들을 조직의 모든 차원에, 조직의 모든 활동에, 또 다른 많은 것에 적용하는 것, 이게 바로 경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경영을 생각할 때 다른 얘기 다 할 수 있지만 가장 1차적으로 지식을 적용해서 더 많은 성과, 더 높은 업적을 만들어서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는 거란 인식을 먼저 하셔야 돼요. 자,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 모든 지식 근로자들은 경영자라는 사실. 경영학의 아버지 피터 드러크는 이런 말 합니다. 모든 지식 근로자들은 자신이 맡은 작업의 그 전문 분야에서 경영 활동을 하는 경영자이다. 경영자이어야 한다고 한 것이죠. 자, 그렇다면 경영자의 여부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그 기준이 뭘까요? 우리는 보통 경영자라면 부하 직원을 두고 있다 생각합니다. 틀렸습니다. 드러크는 이렇게 말합니다. 부하 직원의 유무가 아니다. 어떤 사람은 부하 직원이 없어요. 그래도 경영자입니다. 어떤 사람은 많은 부하 직원을 데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영자 아닙니다. 단순한 관리자일 수 있습니다. 경영자라면 조직의 사명, 목적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자신이 해야 할 과업을 명백하게 분명히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기 과업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자발적으로 스스로 책임감을 갖고 그것을 수행하는 사람입니다. 일하는 사람입니다. 워커,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지식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것을 아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지식을,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 자기 조직이 갖고 있는 지식, 자기 팀 부서가 갖고 있는 모든 지식을 적용해서 효과적으로 달성한 사람이 바로 경영자라는 것이에요. 자, 정리하면 왜 지식입니까? 왜 지식의 적용입니까? 지식이 지식 근로자의 성과와 업적을, 조직의 모든 성과와 업적을 결정하기 때문에 조직의 핵심 기능인 경영 활동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지식이기 때문에. 왜? 지식을 적용해서 경영에 뭔가를 만들기 때문에. 자, 경영이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기억하십시오. 경영은 조직이 보유한 모든 자원에, 조직의 모든 활동에 또 다른 많은 것의 지식을 적용함으로써 더 높은 성과를 만들어내는 것, 더 높은 업적을 만들어내는 것, 그래서 조직의 목표를, 사명을 달성하는 것이 바로 경영입니다. 자, 세 번째.
또 다른 더 중요한 세 번째 이유. 한 분야의 지식 체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다른 분야의 지식 체계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자,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한 분야의 지식 체계에 영향을 미치는 건데, 이 영향을 미치는 것이 그 분야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 비롯된 것 때문에 도전받는 거예요. 자, 몇 가지 사례를 들면 금방 이해됩니다. 먼저 이 말의 의미는 이런 겁니다. 자, 인쇄산업을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인쇄산업은 1445년 구텐베르크가 발명한 활판 인쇄술에서 기원합니다. 그런데 그 인쇄술이 약 400년 가까이 실질적인 변화가 거의 없었습니다. 똑같은 100년 전, 200년 똑같은 그런 기술이 그대로 중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지만 이 기술이 중세를 뒤집어 놨죠. 엄청나게 많은 성경을 찍어내므로써 종교 개혁을 유발했고 유럽을 반으로 나눠지게 했습니다. 뭐 등등 개만 엄청난 영향을 미쳤지만 정작 인쇄 산업은 변화가 없었습니다. 자, 그러던 것이 산업혁명을 촉발한 전기기관이 등장하고 그것이 인쇄술에 접합됨으로써 적용됨으로써 급격히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동력이 붙었단 말이에요. 사람의 손이 아닌 기계, 전기기관의 힘이 붙음으로 변화되는 거죠. 그 외에 전기의 등장, 신기술, IT의 등장으로 엄청난 변화에 직면하겠습니다. 새로운 기술에 적용됨으로써 변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철도 산업 한번 볼까요? 산업사회 이후에, 산업혁명 이후에 19세기에 거대한 철도 산업이 등장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부를 축적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철도 산업의 도전이 왔습니다. 근데 놀랍게 그 도전은 철도 산업의 어떤 기술이 아닙니다. 변화가 아닙니다. 무엇이었을까요? 새로 등장한 운송수 아닌 자동차의 등장이, 비행기의 등장이 철도 산업을 위기로 몰아넣었습니다. 도전이 됐다. 자, 제약산업 한번 볼까요? 제약산업도 동일합니다. 제약산업의 도전과 제약기술의 변화는 제약산업의 도전 또 제약산업의 어떤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전혀 다른 유전과학, 미생물학, 첨단 전자공학 등의 신기술이 등장함으로써 다른 영역에서 기술이 등장함으로써 제약산업이 큰 변화에 직면하고 도전을 받게 됩니다. 이 시대에도 그렇죠. 자동차 산업은 어떻습니까? 자동차 산업도 동일합니다. 자동차의 도전은 자동차 기술이 아닙니다. 다른 기술, 무엇입니까? 전자공학, 인공지능, 자율주행 등 전혀 다른 분야의 새로운 기술이 자동차와 접목됨으로써 엄청난 변화에 직면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분야의 전문 지식만을 알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을 공부하게 만든 동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으로 하여금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게 만든 그 동기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성진을 위한 것이든 여러분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이든 안 그러면 업무의 성과를 높이는 것이든 간에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4차 산업사회, 지식사회, 조직사회 등으로 부르는 이 사회는 새로운 지식을 끊임없이 신속하게 습득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에게, 지식 근로자 여러분들에게, 경제 여러분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끊임없이 습득하지 않으면 안 됩니까? 그것은 여러분의 조직의 생존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생존이 걸려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조직은 생존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공부를 안 해도 다른 사람들이 공부하기 때문에 다른 조직원들이 새로운 지식을 습득해서 업무의 성과를 높이고 목적을 달성하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부하지 않은 여러분은 도태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비터드루크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경영자, 지식 근로자들은 4, 5년 단위로 새로운 지식을 공부했다,
습득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얘기를 한 것이 지금으로 치면 3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2년, 3년 단위로, 아니 매년 새로운 지식을 습득해야 됩니다. 근데 어려운 것은 어떤 다른 영역의 지식 체계가 우리 산업에, 우리 분야에 영향을 미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여러분은 이미 도래한 미래라는 것을 주목하면서 찾아보셔야 됩니다. 이미 도래한 미래에 대해서는 따로 주제를 좀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도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알람에 또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드르크맨의 경영TV의 이동락이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